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작품은 신동엽의 보문이라는 시고요. 자, 이 시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그 현실 참여시고요. 그리고 봄을 소재로 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고요. 이 시에 드러나 있는 봄이라는 소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 분단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그런 비극적 상황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 있는지 그 상징적 의미를 판단해야 되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어떤 이제 시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시예요. 일단 간단하게 핵심 정리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 체크할게요. 갈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실 참여시고요. 현실 참여시. 그래서 참여시, 자유시. 참여시, 자유시. 됐죠? 갈래는 참여시, 자유시. 그 다음에 성격. 성격은 상징적, 그리고 참여적, 의지적. 상징적이다, 참여적이다, 의지적이다. 됐죠? 그 다음에 중심 소재 제재는 봄. 주제는 통일에 대한 염원. 통일에 대한 염원. 특징은 크게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상징적 시어를 사용해서 시상 전개. 상징적 시어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봄과 겨울의 대립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 봄과 겨울의 대립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잘 파악해야겠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단정적이고, 단정적이란 말 알죠? 딱 잘라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 세 번째, 단정적이고 확신에 찬 어조로. 단정적이고 확신에 찬 어조로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영부터 봅시다. 봄은 나오죠? 봄은. 자, 봄 체크합니다. 봄. 봄은, 자, 정리합니다. 새로움, 희망, 그리고 그치, 통일. 정리. 새로움, 희망, 새로움과 희망의 이미지, 그리고 이 시에서는 통일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움, 희망, 그리고 통일을 상징하는 그런 시어. 자, 이런 봄은 잘 봐요. 남해에서도 그리고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절대 오지 않아 라고 딱 잘라서 분명하게, 이런 걸 단정적 어조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자, 요거 두 가지 묶으시고요. 요거는 묶어서 쓰세요. 정리.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 외부 세력이죠. 한반도가 아닌 거야.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의 의미.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의 의미. 그래서 거기 뒷부분에 가면 바다와 대륙밖이라는 그런 시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와 대륙밖이라는 시어와 연결되는 그런 아이예요. 남해와 그리고 북녘에서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거기 않는다. 단정적 어조 체크하시고, 단정적 어조.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뭐라고 쓰냐? 통일의 주체 제시. 통일의 주체 제시. 됐죠? 통일의 주체 제시. 정리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너그럽고 빛나는 체크하시고, 요게 뭐냐? 요게 봄의 속성인 거야. 거기 묶어서 봄의 속성. 자, 이러한 봄의 눈짓은, 봄의 그 눈짓 줄치시고, 봄의 그 눈짓이라는 거는 결국 거기 묶어서 통일의 기운.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미음의 쇠붙이와 대조되는 존재예요. 통일의 기운 체크해서 쓰시고, 통일의 기운. 그래서 누구랑? 그치. 미음의, 뒤에 있는 미음의 쇠붙이와 대조되는 존재.
자,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제주에서 두만 체크. 제주도에서 두만까지니까 뭐야? 그치,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그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비유하는 대유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치?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나라 한반도. 대유. 우리나라 국토. 자, 우리가 디딘. 자, 체크합니다. 아름다운 논밭. 아름다운 논밭도 그치. 우리나라, 우리의 국토, 한반도. 자, 얘도 역시나 그치. 대유법 부분을 통해 전체를 비유하는 대유법이에요. 한반도. 됐어요? 그리고 자, 역시나 우리가 디딘 이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거기 체크합니다. 자, 야, 남해나 북녘에선 오지 않아? 그럼 어디서 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의 논밭에서 움터. 딱 잘라서 분명하게 얘기했죠? 오지 않아? 여기서 움터. 요게 뭐라고? 그치, 단정적 어조. 단정적. 딱 잘라서 분명하게. 알지? 자, 여기까지 끊고. 그래서 통일의 주체는 누구야? 우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뭐라고 쓴다? 자주적 통일의 기반. 자주적 통일의 기반. 두 번째 연, 자주적 통일의 기반. 쓰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짜잔. 자, 세 번째. 겨울은, 겨울 체크합니다. 겨울. 자, 겨울은 봄과 대조적인 존재겠죠. 자, 그래 겨울 체크하시고요. 겨울은 그치 분단 현실을 의미하는 아이겠죠. 분단 현실. 분단 현실 체크하시고, 자, 이 작품에서 민족 화해, 통일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봄이니까 당연히 분단된 민족으로서 고통스러운 현재의 그런 현실을 의미하는 건 겨울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치 겨울과 대조적인 건 봄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이러한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중요한 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바다와 대륙 밖은 그 앞에 있는 누구, 그치 남해, 북녘, 즉 외세의 이미지죠. 그래서 얘는 외세. 이런 외세에서 온 거야. 이해되죠? 그런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그런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매운 눈보라 체크하시고 얘는 뭐라고? 그치 분단으로 인한 시련. 분단으로 인한 시련을 몰고 왔지만 됐죠? 자, 이제 올 반드시 올 거야. 이제 올. 자, 너그러운 봄은 너그러운 봄 체크하시고 너그러운 봄 체크. 평화 통일. 평화적 통일. 민족끼리의 화해. 화합. 됐어요? 평화적 통일. 민족끼리의 화해. 화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삼천리 마을마다 삼천리 마을 체크하시고요. 거기 삼천리 마을 보이죠? 함경북도부터 제주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그래서 삼천리라는 말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서 삼천리 마을도 결국 그치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요것도 대유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우리들 체크하시고 우리들이 누구라고? 그치 우리가 통일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 통일에 대한 기대감. 자, 그래서 사면 끊어서 문단 정리합니다. 사면 정리. 자, 사면 문단 정리하세요. 자,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는 통일.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는 통일. 다 쓰셨죠? 자, 다음. 자, 마지막 년.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세부치들. 자, 거기 나오는 미움의 세부치들 체크하시고.
자, 미음으로 쇠붙이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체크하시면 되냐? 그치, 거기다 체크 정리. 우리의, 그치, 지금도 하고 있는 군사적 대립 정리, 군사적 대립. 됐어요? 군사적 대립. 자, 이런 것들을 눈 녹이듯이 흐물흐물 체크 정리. 그치, 녹여버리겠지. 거기 정리해 두시고, 녹여버리겠지. 자, 거기 정리합니다. 대립의 종식. 이제 끝내겠다는 얘기죠. 대립의 종식. 그리고 예언적 진단. 대립의 종식, 예언적 진단. 됐어요? 예언적 진단. 자, 그래서 거기까지 끊으시고 이제 마지막 4연 정리합니다. 통일된 조국을 예언. 통일된 조국을 예언. 자, 그래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봄과 겨울의 대립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는 그런 주제의식을 되게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 내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뒷장 넘어가시면 학습활동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 볼게요. 1형부터 3형을 바탕으로 해서 봄과 겨울의 속성 정리. 일단 봄부터 먼저 정리를 하죠. 자, 봄 체크. 너그럽고 빛나. 정리됐어요? 너그럽고 빛남. 하나 더. 우리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틈. 썼죠? 두 가지. 너그럽고 빛남. 우리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틈. 됐음? 그 다음에 이제 겨울. 겨울은 한 가지만. 어떻게?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운 눈보라를 몰고 옴.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운 눈보라를 몰고 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우리의 민족 현실을 고려했을 때 사연에 거기 강산을 덮은 그 미음의 세부치들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서 간단히 정리했었죠. 자, 거기다 정리. 자, 좁게는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무기들을 의미하고, 좁게는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무기들을 의미하고, 넓게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형성하고 우리 민족의 온당하고 전체적인 삶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안 좋게 만드는, 그치? 우리 민족의 그런 온당하고 온전하고 전체적인 삶을 저해하는 일체 모든 부정적인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두를 의미한다. 부정적인 건 모두를 의미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위에서 정리했던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간단히 한번 써봅시다. 자, 마치 겨울과도 같이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분단 현실은 바다와 대륙 밖의 외세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겨울이 지나고 앞으로 다가올 봄은 분단과 대조되는 민족의 통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너그럽고 빛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겨울과 달리 우리의 논밭과 가슴 속에서 움트는 것이다. 이는 통일이 우리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통일에 대한 염원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역설, 강조한다는 뜻,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됐죠?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두 번째 활동 보시면 각 연을 종결하는 시어들, 종결 어미를 중심으로 해서 어조 정리하는 건데요. 첫 번째, 오지 않는다. 아시죠? 단정적 어조. 됐죠? 움튼다. 단정적 어조. 움틀이라 얘 같은 경우는 단정적, 예언적 두 가지. 그
그 다음 녹여버리겠지. 단정적, 예언적.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봄에 대한 화자의 태도도 정리하래요. 거기다. 자, 봄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 땡땡. 봄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하고 땡땡. 그 옆에다 씁니다. 봄, 즉 통일의 시대는 통일의 시대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맞이할 것이며 봄은 분단된 우리 강산을 뒤덮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녹여버릴 것이라고 확신에 찬 태도로 말하고 있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셔. 자, 세 번째 3번 볼게요. 자, 다음은 일본의 정영신 하이쿠와 중국의 한시 두 번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아시죠? 근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일본의 그 단시는 조금 낯설 거예요. 거기 보시면 거기 위에 간단하게 그 일본의 정영신 하이쿠 나와 있죠, 그치? 하이쿠. 왠지 느낌은 아이쿠 이런 느낌인데 요 하이쿠는요 그 일본 특유의 그 단시를 쓴 그러니까 짧은 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간단하게 핵심 정리 먼저 쓸게요. 요거부터 여기에다가 갈래부터 먼저 쓰세요. 갈래는 일본의 정형 단시 짧은 시란 뜻이고요. 정형 일본의 정형 단시고요. 이런 걸 하이쿠라고 해요. 됐어요? 성격은 관조적 그리고 감각적 제재는 봄이고요. 봄. 주제는 봄의 정경 특징은 두 가지만. 첫 번째 짧은 형식 속에 봄의 정경을 압축해서 표현. 그 다음 두 번째 도치법을 사용해서 봄의 주인공이 꿩임을 은연중에 강조. 강조했다. 요 정도. 자,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봄 햇살에 꿩이 내려앉았네. 강다리 위에 누가 주인공? 꿩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도치법 여기 사용한 부분 됐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와 있는 두보의 한시. 자, 거기에다가는 오원율시죠. 오원율시의 한시고요. 한시 갈래 오원율시 한시. 그 다음에 성격은 서정적, 관조적, 상징적. 서정, 관조, 그리고 상징적. 됐죠? 그 다음 제재는 봄날에 내리는 비. 주제는 비 내리는 봄의 정경. 특징 첫 번째 정밀한 묘사를 통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 제시. 그 다음 특징 두 번째 대조를 통해 부정적 현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감각적으로 제시. 세 번째 상징적 시어를 통해 시대 상황을 제시. 됐죠? 그래서 거기 춘야 희우라는 말을 보면 봄 밤에 내리는 기쁜 비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 좋은 비라는 말 보이죠? 그래서 이 좋은 비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비는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그런 좋은 비, 기쁜 비라는 이미지죠. 그래서 거기 묶으시고요.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희망의 이미지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희망의 이미지. 그리고 거기 들기름, 비구름이 드리워서 다 어두운데 요거는 거기다 묶어서 부정적 현실 인식.
그다음에 강에서 고기 잡는 배 불빛만 밝다. 여기는 묶으셔서 여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인식, 미래에 대한 희망인식. 그리고 여기 새벽 나오죠. 새벽 체크하시고, 어둠이 가시는 희망의 시간, 어둠이 가시는 희망의 시간. 그 다음 금관성이라는 말 보이죠? 금관성. 요 금관성은요, 지금의 쓰촨성에 있는 청두라는 곳이래요. 여기는 예전에 두보가 머물던, 그 두보가 살던 곳, 두보 초당이 있던 곳, 거기 자기 있는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꽃 있죠, 꽃 체크하시고, 이 꽃이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소재. 꽃은 밝은 미래 상징하는 소재. 지금 한국 작품,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작품을 다 갖고 왔는데 이유는 하나죠. 봄이라는 공통적 이미지 때문이야.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데,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봄은이라는 시와 이 두 작품에 나타난 봄의 이미지 일단 비교해서 말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 두 번째, 이 봄은이라는 작품이 위에 있는 작품들처럼 봄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한국 문학만이 지니는 특수성을 한번 정리해봐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1번부터 먼저 정리를 합시다. 1번에다가 간단히 정리. 요사불송의 하이쿠는 어느 한가로운 봄날 포근한 햇살을 받으며 다리 위에 꿩이 내려앉은 평화로운 전경을 짧은 식구에 응축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 시에서 봄은 평화롭고 따뜻한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두보의 한 시 제목은 춘야 희우로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시는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봄비가 내리는 밤의 포근한 전경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봄은 희망과 생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봄은에서의 봄은 너그럽고 빛나는 덕성을 지녔으면서도 부정적인 요소들을 녹여 없앨 힘을 지닌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1번 답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국 문학이 지니는 봄은의 특성, 문학으로서의 특수성 정리할게요. 두 번째 거, 새 작품은 창작된 시기와 나라가 모두 다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평화롭고 따뜻하면서 생명력이 있는 봄을 소재로 하고 있다. 즉, 봄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문학작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것이다. 그런데 새 작품 가운데 봄은의 경우, 봄이라는 보편적 소재를 계절적 배경의 이미지로 국한시키지 않고 그 속에 분단의 현실과 민족의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만의 특수한 상황을 담아 그 의미를 역사적,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즉, 봄은에는 한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만의 사고와 정서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봄은은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리되셨죠? 자, 거기 뒤에 넘어가셔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중요한 것만 정리해 놓고 마무리합시다. 자, 봄은이라는 작품 거기 보이죠? 조국의 통일에 대한 염원 꼭 체크해 두시고, 봄은 조국 통일, 진정한 화해의 시대. 자, 그래서 겨울과 대조되는 아이고요. 바다와 대륙밖 외세 체크하시고, 매서운 그런 눈보라를 몰고 온 게 겨울이고, 그래서 외세에 의한 분단 상황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단정적 어조 표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제주에서 두만, 그리고 아름다운 논밭, 요런 게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염원이 자주 통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통일 시대를 이룰 거다라는 게 시적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다. 뭐 이런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신동엽이라는 시인은 현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그런 참여시를 많이 쓴 시인입니다. 그거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고 관련된 그런 설명 읽어보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